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미지 바인드 원 embedding space to bind them all이라는 제목으로 메타에서 CBPR 2023년도에 퍼블리시한 논문. 먼저 비전 랭귀지 모델들에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쭉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모델 중에 클립 얼라인, 플로렌스 이런 논문들로 대표되는 듀얼 인코더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 비전 랭귀지 모달리티를 각각의 인코더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각각의 미니 배치 내에서 서로 다른 페어에서 왔으면 네거티브로 간주하고 그 배치들 사이에 컨트라스트로 넣는 로스를 걸어서 좋은 프리트레인된 인코더를 넣는 게 클립이나 이런 듀얼 인코더 아키텍처를 가진 논문들의 특징이고 학습은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컨트라스트 로스로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옛날에 발표했던 어떤 유니터나 세빈이가 발표했었나? 예, 유니터나 이런 논문들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부터 얻은 피처 정보로 디코딩 스페이스에서 서로 간에 어떤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이제 초기 연구가 있었으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랭귀지 모델들이 다 디코더 온리 구조로 아웃풋을 내뱉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정보를 이제 인코더로서 크로스 어텐션에서 받아서 디코딩 스페이스에서 처리하는 이런 분립 같은 논문들이 좀 컨벤셔널한 어프로치로 많이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것 같은 이미지랑 텍스트 간의 컨트라스트 로스를 걸되 이제 여기에서는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날려버리고 각각의 모달리티가 서로를 참조하지 않은 상태로 컨트라스트 로스를 걸 수 있는 방법에 더해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분립에서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에 코레스폰딩하는 디스크리션이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바이너리 매칭을 학습시켜주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랭귀지 자체가 리프레젠테이티브 하도록 학습하게 하는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에서는 앞에 거를 레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커설 마스킹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이런 세 개의 오브젝티브를 조인틀리하게 학습하는 이런 분립 같은 논문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이제 대변되는 논문.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코카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로스랑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왜냐면 한쪽은 이제 크로스 로테이션을 참조하고 한쪽은 이제 이미지를 그라운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디코더 스페이스를 이제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이제 유니모달리티가 들어온 상태로 각각 밸리드한 마지막 토큰들 사이에 컨트라스트 로스를 걸고 이제 나머지 하프에 대한 디코딩 아웃풋으로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이미지를 컨디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 자체가 이런 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티브를 직접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전 랭귀지 페어가 그래도 순수한 텍스트 디스크립션 랭귀지만 되어 있는 텍스트 디스크립션에 비하면 이제 하나씩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모티베이션을 좀 더 받아서 이제 블릭 2나 아니면 이제 이런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블릭 2에서는 이제 투 스테이지로 된 트레이닝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먼저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은 블릭 1과 같은 아,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레이텐트 쿼리로부터 나온 아웃풋을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이미지 토크나이징으로 삼아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넣어서 이런 부족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티브 입력을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 갖도록 학습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다음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비전 인코더에서 나온 거를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이런 토크나이징에 바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한 이런 펄시버 리샘플러를 달아서 이제 각각의 프리트레인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각각 어텐션 블락에 프로빙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최근으로 가면은 이번 유입스에서 이제 오랄 받았던 채원이가 옛날에 발표했었는데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 자체가 대부분 이제 평서문에 기반해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보지 못한 언신 데이터나 이런 논 스테이셔너리 프로블럼에 갇힐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비전 랭귀지 모델들 사이를 이제 퀘스천과 그거에 코레스펀딩하는 앤서를 내뱉는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링을 직접 이제 어, 그 해당 비전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에서 마찬가지로 올해 나왔던 논문 분립 투구의 연속인 인스트럭트 분립인데 요거는 앞에서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없지만 인스트럭션을 꽂아서 조금 더 언스윙 데이터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더 로버스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인스트럭트 분립 이런 모델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였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준이가 발표했던 이전 글립 2 같은 논문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얻었던 게 비전 랭귀지 모델의 이제 대부분 도미넌트한 태스크는 대부분 이제 비전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여서 어떤 VQA라든지 이미지 리트리벌 또 캡셔닝으로 대변되는 이런 태스크에만 국한돼 있어서 그거를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까지 확장할 수 있는 로컬리티까지 확장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제 클립과 같이 이런 듀얼 인코더 스페이스에서 어떤 여기서는 이제 스와브 같은 이미지 인코더로 뽑았던 이런 리전 피처들 사이랑 그다음 디스크립션 사이를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었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한 방법으로는 어떤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로컬리티 태스크랑 그다음에 비주얼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이런 인터섹트 할 수 있는 공통의 교집합이어서 이걸 기반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로컬리티랑 관련한 혹은 비전 랭귀지 모델 언더스탠딩이랑 관련된 서브 태스크에서 조금의 파인 튜닝만으로도 쉽게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글립 버전 2와 같은 프리트레이닝 스트래티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CPR에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클립과 같은 듀얼 인코더로서 프리트레인 해놓는 인베딩 학습 방법이 아니라 이런 인코더 디코더 스페이스에서 이제 이번에는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들과 합치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과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더해서 이번에는 서브 태스크에서 비전 태스크들까지 통합하는 연구들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하는 이미지 바인드 몰은 각각 서브 태스크에 대한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모델리티에 대한 어떤 유니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트로의 시작이 굉장히 좀 재밌는데 인트로 시작이 어떤 이런 비치 사진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 어, 이 이미지의 그 바인딩 프로퍼티라는 그런 성질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이런 샌드의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뭐 물결이 치는 소리, 바람이 부는 느낌 그리고 또 이걸 보고도 저희가 뭐 텍스트를 더뭐 떠올릴 수 옛날 기억이나 뭐 텍스트를 더 떠올릴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여러 모달리티들을 바인딩하는 프로퍼티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이런 이미지 자체가 여러 모달리티를 바인딩할 수 있다면은 이걸로 이미지를 대체점으로 두고 여러 모달리티들을 한 가지 스페이스 위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들리죠. 그래서 사실 그냥 근본적인 사실 해결법, 나이브한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모든 모달리티에 대한 페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 최선일 텐데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그런 데이터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이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걔네들끼리 조인트 스페이스를 이제 학습을 하면은 조인트하는 인베딩 스페이스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다.
하는 게 얘네의 목표고요. 요거에 대한 어떤 장점으로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클립과 같은 모델들을 생각하면 이미지랑 텍스트로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로샷 퀄리티가 아무리 뛰어나고 오프 더 쉘프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해당 모달리티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로샷을 하더라도 텍스트랑 아, 이미지 내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네는 조금 더 모달리티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제 제로샷 퀄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는 뒤에서 이제 시점들과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바인드 자체는 싱글 쉐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미지 페어드 데이터로 다 처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코레스폰딩하는 데이터가 중요하게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지의 그런 바인딩 프로퍼티만으로도 여러 모달리티 간의 인베딩 스페이스를 한 군데로 모으는데 충분하다는 게 얘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이자 컨트리뷰션. 그래서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는 이제 실제로 이제 모달리티에 대해서 어떤 모달리티인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오디오라든지 뎁스라든지 어떤 센서리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그런 레이블링 혹은 페어드된 인베딩 스페이스 없이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디오로 텍스트를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센서리 데이터로 뭐 오디오를 찾는다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여러 이런 크로스 모달리티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최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스 모달 리트리버리 가능하고 요 인베딩 스페이스 아리스메틱이랑 이런 거는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생각보다 되게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쓰는 모달리티는 오디오랑 뎁스, 서멀 그리고 이 IMU라고 제가 알고 있는 뭐 자이로스코프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요 피치 로 값, 요 피치 로 값 같은 뭐 XYZ로부터 나오는 센서리 데이터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2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 대규모로 구성한 그 4D 이고센트릭 데이터 이런 데 보면 안에 그 비디오 클립과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를 같이 써서 아무래도 메타다 보니까 메타가 구축한 데이터니까 이걸로 이제 같이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먼저 웹 스케일된 이미지랑 텍스트된 페어가 있고 여기로부터 같이 파생되는 이제 내추럴리 파생되는 이미지랑 연관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뎁스 데이터라고 생각해보면 RGB에 더불어서 뎁스 포인트까지 엑시스가 하나 더 늘어난 상태의 데이터인데 그거는 이제 RGB랑 거기다가 더불어서 뎁스가 있는 데이터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지랑 얼라인된 데이터를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웹에서 크롤된 어떤 유튜브 비디오라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비디오랑 그거에 코레스폰딩하는 오디오 데이터 셋들을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로부터 얻은 정보는 보통 저희가 RGB랑 같이 열화상을 놓고 찍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랑 그거에 코레스폰딩하는 서버 데이터를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고센트릭 데이터셋 자체가 어떤 준비된 비디오 클립 내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한 그 IMU 데이터셋들, IMU 센서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페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의 다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이미지 데이터셋을 쉐어된 모달리티로 공유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미지 바인드라는 모델은 이 이미지랑 비디오를 쉐어드된 모달리티라고 뒀을 때 여러 데이터 모달리티 간의 어떤 공유된 학습 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들이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그냥 컨트라스트 러닝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페어된 모달리티 이미지랑 그 다음에 다른 어디셔널 모달리티 M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각각 요거를 어떤 딥 네트워크를 태워서 나온 어떤 노멀라이즈드 임베딩 피처라고 좀 준다면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인포엔시를 통해서 컨트라스트 러닝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알다시피 클립과 같이 파스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인베딩 스페이스를 푸시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풀해서 서로 떨어지게 하는 모습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찾았던 것들 중에 굉장히 신기했던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이미지랑 어떤 M1이라는 모달리티를 같이 학습하고 또그 이미지랑 그거에 코레스폰딩하는 M2 모달리티를 학습한 환경에서 이제 M1과 M2 사이에 얼라인이 이미 잘 돼 있어서 요것들 사이길에 어떤 이머전트한 비헤이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머전트 비헤이버는 얘네들이 처음으로 터미널로지로서 사용한 건데,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립처럼 갖춰진 모달리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지랑 텍스트로 학습한 환경에서 오디오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머전트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이머전트한 비헤이비어 자체가 각 모달리티 페어들 간의 학습과 전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 실험이 좀 많아서 실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요. 베리피케이션. 네, 실험에서 이제 네, 모달리티 네, 네, 실험에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 얘네 그 모티베이션이랑 일치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오디오랑 써멀 데이터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혹은 오디오랑 뭐 뎁스 정보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얻기도 굉장히 힘드니까 공통된 이미지 쉐어드 스페이스를 가운데 두고 여러 모달리티를 다 컨트라스트 러닝하게 둔다면은 이미지 스페이스 자체는 저희가 스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각각의 서브 모달리티들에 대한 인베딩 스페이스를 같이 조인트알리하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일단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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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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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실험에서 좀 보일 텐데 이게 첫 번째 웍이다 보니까 이런 뭐 모달리티들 간의 어떤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실험들이 사실 비교 대상군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얘네들 어떤 실험 결과를 보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셨죠? 네, 네, 여기 보셨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트랜스포머 자체가 어떤 모든 모달리티에 대한 벌사틸리티가 굉장히 강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냥 다 모든 모달리티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거에 적용하기 위한 좀 디테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미지랑 비디오 자체는 얘네가 쉐어드된 좀 비전 트랜스포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VIP 휴지라든지 VIP 베이스들로 실험을 했고요. 비디오는 요거를 샘플링 레이트를 굉장히 좀 느리게 했는데, 네, 그래서 뭐 2초마다 두 개의 비디오 클립 샘플에서 얘네를 마치 이미지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오는 제가 이 샘플링이 얼마나 빈번하게 프레퀀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16,000Hz로 샘플에서 2초 동안의 오디오 샘플을 추출해서 그거를 이제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2D로 두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처럼 비전 트랜스포머에 넣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멀과 뎁스는 더멀은 문제 없는데 뎁스는 이제 RGB에다가 D까지 엑시스가 하나 추가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 D를 이제 저희가 비전 트랜스포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얘네는 이런 뎁스 정보를 찾아보니까 어떤 그 옵티컬 플로우로 이제 디스퍼리티 맵으로 변환해서 그냥 RGB처럼 3D로 변환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서 뎁스 이미지를 뽑아내서 그걸로 이제 트랜스포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MU 시그널인데 이것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고센트릭 4D 데이터셋 자체가 어떤 비디오랑 그에 코레스폰딩 하는 내레이션과 그다음에 그 IMU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디오부터 5초간의 클립을 추출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 텍스트는 클립이랑 똑같은 인코더를 디자인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미지랑 이 텍스트는 클립이랑 오픈 클립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이거에 이제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로 구성하면서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얘네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런 클립으로부터 이런 좋은 걸로 학습된 걸로부터 저희가 얘네들을 다 프로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베딩 스페이스에 올리는데 뭔가 먼저 앞정으로 뭔가 이런 이미지랑 텍스트 페어에 대해서 뭔가 고정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셋들을 보면 러플리하게 말해서 3 빌리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보면 비디오랑 오디오는 유튜브 데이터셋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은 어떤 클래스에 대한 정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2 밀리언의 비디오랑 오디오 페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랑 뎁스 정보는 5,000장 정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랑 써멀 정보는 12,000장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구 4D에서는 뭐 한 50만 개 클릭 정도 사용해서 토탈 3 밀리언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여기는 이미지랑 텍스트가 포함은 안 되는데 이미지 텍스트는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수십 빌리언, 수빌리언으로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랑 텍스트 인코더에 대해서는 프로즌 시키고 업데이트 되는 이제 모달리티들은 이제 오디오, 뎁스, 서멀 그리고 IM의 인코더 파라미터들만 이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이제 제가 생각에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머전트 제로샷이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랑 비디오 사이 학습된 걸 가지고 어떤 텍스트에 접근해서 억세스해서 저희가 뭐 리트리버라든지 이런 서브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모든 모달리티들을 다 인베딩 스페이스에 올린 학습 방법 때문에 얘네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각각 이제 뭐 뭐였더라? 오디오 스피치 오디오셋, 데이터셋, 뭐, 서멀, 그 다음에, 뎁스, 서멀, 뭐, 이런 IMU 데이터셋들에 사용된 어떤 디테일들인데, 대부분 다 뭐, VAT 휴지 베이스로 디멘전만 조금 바뀐 상태로 굉장히 좀 큰 모델들이 다 사용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학습된 모델과 달리 얘네들은 뭐 오디오셋에서 오디오 올리만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런 오디오에 해당하는 정보들, 그다음에 뎁스 올리만 사용한 뎁스에 해당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세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머전트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미지랑 비디오에 대한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얘네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한 거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일단 삼았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이 음영이 안 쳐져 있는 부분은 사실 이미지 마인드 자체가 클립이랑 오픈 클립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클립과 오픈 클립의 파워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요 파란색 부분 친 게 이제 텍스트로 접근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photo of 요런 식으로 저희가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얘네가 어떤 뎁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정보를 두고 뭐 더 photo of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photo of 뭐 어떤 클래스에 대한 오디오 정보 이렇게 넣고 그걸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각각 여기서 뽑은 피처를 가지고 이제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 비교 대상 발표가 지금 보면은 오픈 클립 그냥 클립 모델인데 이제 뎁스를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처리해서 비교한 건데 얘네가 조금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거 표시된 거는 이제 그 오디오랑 비디오 페어로 학습된 모델인데 그거랑 비교해서도 얘네들 성능이 뭐 ESC에서 이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인데 굉장히 좋은 비교할 만한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뭐 이런 이거 4D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는데 여기서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음영 처리된 거는 해당 멀티모달 도메인에서 이제 소타들과 비교를 했는데 어쨌든 뭐 엄청 떨어지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제로샷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실험으로는 이제 제로샷 텍스트 투 오디오 리트리버를 그래서 뭐 이런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뭐 AV 파이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오디오랑 텍스트 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거든요. 학습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디오 클립은 그 아,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레이블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인데 얘네들은 이제 이머전트죠. 그래서 오디오랑 텍스트에 대한 슈퍼비전 없이 학습된 상태에서 얘네가 그 텍스트로 쉽게 오디오로 이미지를 이제 쉐어된 스페이스로 삼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미지로 갔다가 이미지로부터 오디오로 쉽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들보다도 오히려 뭐 AV, FIC보다도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ESC에서도 이런 오디오 클립이라는 이런 듀얼 인코더로 학습된 구조랑 굉장히 비빌 만한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 네? 요거 데이터셋들 이름입니다. 요거는 네. 요거 리트리벌 그 한 개 중에 찾는 거고 탑 1, 탑 10에서 리트리벌 하는 거. 네? 3이요? 3? 요거 3이요? 요거는 이제 AV FIC 결과가 이제 탑 1에 대한 리트리벌 성능 3.0 정도 나온다고 했더라고요. 탑 1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바인드도 사실, 네, 맞습니다. 네, 텍스트를 가지고 오디오를 네네, 텍스트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네, AV의 FIC를 아예 그런 그 슈퍼바이스로 파인 튜닝 하더라도 이제 성능이 8.4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0이 이제 네, 그리고 6.0이 엄청 그런 낮은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머전트여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로 갔다가 이미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도 ESC 데이터셋 이름입니다. 네. 네. 요거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네. ESC가 요거는 매트릭이 어큐레시여서 얘네가 탑 1으로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리콜 값인데 리콜이나 MAP 값인데 얘네들은 이제 어큐레시여서 얘네가 탑 1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텍스트 투 오디오 앤 비디오 리트리버.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텍스트로 오디오랑 비디오를 각각 리트리버 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랑 비디오를 함께 리트리버 하는 태스크라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MILNC나 서포트 셋, 그다음에 FID 이런 거는 비디오랑 텍스트로 찾아보니까 조인틀리하게 학습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제 텍스트를 보고 이제 비디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이제 성능이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미지 바인드는 이제 오디오만 가지고 리트리블, 텍스트로 오디오만 리트리블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뭐 MILNC랑 이런 것들과 비슷할 정도로 잘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다가 비디오까지 사실 비디오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디오까지 같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한다면은 이제 이멀전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제 퓨샷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인데요.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뎁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이제 오디오 MA, 뭐 슈퍼바이스드 런된 메소드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체킹을 하려 했던 거는 이제 오디오 MA나 슈퍼바이스드로 된 모델들 자체는 이제 좋은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형태니까 거기다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빙을 꽂아서 퓨샷 성능을 측정한 건데 이렇게 멀티모달로 학습된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리티도 뛰어나고 특히 퓨샷인 상황에서니까요. 이제 뒤로 가면은 뭐 다시 다 대부분 시뮬레이션 되겠지만 어쨌든 퓨샷인 상황에서 굉장히 성능이 잘 나와서 shared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좋은 프리트레인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 실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좀 얘네가 가진 특성 중에 좀 재밌는 현상이었는데요. 이제 이멀전트한 컨버셔널리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두 개 모달리티를 학습하고 나서 걔네들끼리 어떤 더하고 빼고 이런 인베딩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모달리티를 이렇게 학습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컴포지셔널리티가 인베딩 스페이스끼리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한지를 이제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책상 위에 뭐 과일이 있는 이미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벌드가 초핑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버드 사운드를 해놓으면은 이제 새가 나무에서 뭐 과일과 같이 있는 이미지가 리트리블로 이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특성이 좀 네, 네네 이런 게 좀 좋은 현상 좋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프로퍼티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거는 뭐 얘는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이제 여러 모달리티들 간에 학습을 해서 지금 이미지랑 지금 보시면 이미지랑 오디오들 사이를 인베딩을 더하고 빼고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디오랑 더멀 사이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지 실제로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그런 서브 모달리티들끼리 이런 인베딩 스페이스 아리스메틱이 가능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되는지 이제 기입은 안 해놨더라고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뭐 요거는 사실은 뭐 앞에서 나왔던 오디오 클립 그런 것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 자체가 이머전트한 컴포지셔널리티가 가능하고 여기서 더해서 뭐 옛날에 정우기가 했던 것처럼 뭐 사운드 로컬리제이션 요거에서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어떤 그냥 OD 데이터에다가 그 나온 이제 클래스 인베딩 대신에 요거를 그냥 오디오 인베딩으로 그냥 바꿔주기만 한다면은 대신에 이제 조건은 이제 둘 다 똑같이 클립으로 학습된 아, 그런 아키텍처여야겠죠. 그래야지 리프레젠테이션이 비슷하게 조인틀리 올라가 있어요. 클래스 정보를 이제 오디오로 싹 바꿔더라도 굉장히 오디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이제 예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숫자로 계산된 이런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않았는데 엄청 잘 나오진 안 보여줬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기한 프로퍼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막 헤드를 얼마나 가냐 뭐 이런 실험들을 제가 따로 이제 첨부를 주지 않는데 배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이라서 이제 한 가지가 어쨌든 이미지 바인드 모드니까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조인트에 학습할 수 있는 인코더의 파워 자체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실험한 게 서브 태스크들의 그런 모델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이미지 사이즈만 스케일링 업 했을 때 나머지 서브 모달리티에서의 성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측정을 했는데
이미지 바인드이기 때문에 이미지 인코더의 능력치를 올리면은 굉장히 성능이 더 올라간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런 그 이머전트한 모달리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런 거를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이제 컨클루션으로는 일단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VLM 모델들이 각각 모달리티에서의 서브 태스크들을 유니피케이션하는 데 집중했다면 얘네들은 더 한 단계 올라간 빅픽처에서 여러 모달리티들을 유니피케이션하는 태스크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첫 번째 연구이고 그거를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에피션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조인틀리하게 원 임베딩 스페이스에 한 번에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동작하고 또 특히 임베딩 스페이스들 사이에 어떤 수학적인 아리스메틱이 가능해서 오늘부터 컴포지션을한 임베딩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